저는 이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공수처 경찰 특수단 또 더 나아가서 판사들 그리고 헌재 이 사이에 일종의 자기들끼리의 물밑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3월에 탄핵, 5월에 대선이라는 계획을 딱 목표를 세워놓고 그래서 공수처와 특수단으로 하여금 윤통을 아주 굴욕스럽게 체포해라. 그리고 잡아넣어라. 그러면 이제 보수에서 포기하는 분위기가 퍼질 거고 그것은 최근에 보수 대집결과 또 윤통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서 민주당을 넘어서는 부분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일반 상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조항들을 지금 다시 엊그제 이제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넣겠다고 하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자 특검 운운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탄핵 기간, 대선 기간 내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수 후보들을 도륙을 내고 윤통 부부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데도 절대 응하면 안 된다. 무조건 특검 거부로 가야 돼요. 그리고 특검을 저끼리 하게 놔놓고 보이콧해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가는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이게 지금 초조해져 버렸어요. 계엄 이후 12월 말까지는 잘 갔는데 한덕수 탄핵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해서 보수가 눈에 띄게 결집하고 지금 중도 무당파층에서도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이탈이 시작되고 윤통 지지율이 40%를 넘어서서 42%까지 갔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몇 개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추월했어요. 이재명은 지금 최근 조사에 보면 지지율이 31, 32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42%까지 갔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이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조선일보조차도 여론조사의 편향 그리고 오류, ARS 여론조사의 특징 이런 것들로 지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론조사 회사를 고발하고 난리를 쳤는데 한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갤럽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지금 정당 지지도를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6을 기록했어요. 이제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뭐 ARS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그때가 직전 조사인데 그때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10%가 올라갔고 민주당은 12%가 내려와 버렸어요. 자, 탄핵 가결 이후 12월 중순에 민주당 지지가 윤 정권 들어서 최고조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과 24%의 격차를 남겼는데 이제 탄핵 이전보다 더 국민의힘이 좋아진 상황으로 가게 되고 민주당 지지세가 이렇게 약화된 이유는 지난달 탄핵안 가결 이후 진보, 중도, 보수 일부까지 집결을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이는 닥치고 공격, 무법의 이 협박 정치에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그래서 보수의 73%가 국민의힘, 진보는 73%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핵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각종 그 지표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갤럽은 한덕수 탄핵 그리고 국회 탄핵 소추안 내용 변경, 즉 내란 삭제하자,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및 그 불발 등 속에서 양 진영간 대립이 극도로 격화되고 이 과정에서 지금 보수 지지층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민주당에 힘을 실었던 중도 진보층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와 확연하게 다른 사태가 지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탄핵 직후에도 국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또 국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계속 유지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윤통에 대해서는 지지율 조사를 안 했습니다. 어제 이제 윤통의 지지가 42.4까지도 나왔다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럽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인센티브가 확실히 있지 않겠어요? 여론조사 내용에 그들도 눈치 보는 게 있고, 그래서 심지어 2개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신년에 해놓고 발표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닥치고 공격, 그리고 윤통 체포 시도, 영장 발부, 그리고 협박 공포 정치, 헌재와 짬짬이 해먹는 이런 의심들, 그리고 경찰 특수단과 민주당 의원 간의 거래, 공수처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공수처의 충성 맹세,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생각이 있는 사람, 또 윤통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었던 사람들조차도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결집되고 있다. 그래서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 역전이 벌어지고, 이제 지지율 역전이 벌어지면 보수의 총반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3부에 이 타이밍에 역공작이 다양하게 나올 거니까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고, 보수 내부에서 자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체 나와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런 말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그냥 안 둘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 역전의 추세는 점점 가속화될 거다.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자신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라는 것은 흐름을 탑니다. 그래서 계엄과 탄핵 이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흐름이 있었지만 한덕수 탄핵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보수에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공작에 말리지만 않는다면 점점 더 강해질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론 지지율을 가지고 그렇게 언론이 민주당과 이재명 편을 들고 또 탄핵을 당연시하고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해왔는데, 지지율 역전이 일어나면 언론의 태도도 바뀌고 판사들의 태도도 바뀌고 또 헌재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대북 송금 재판 사건이나 송영길 재판 사건, 박정희 대령 재판 이런 걸 보면 지금 권력이 저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게 판사들한테서도 확연하게 보이고 경찰도 보이고 뭐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결국은 지지율 역전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율 역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결집하고 더 열심히 싸우고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고는 안 쳐야 된다. 권영세는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다시 기어 나오지 마라. 저 나오면 초장에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김문수 자중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위기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아무 욕심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 욕심 다 내려놔라. 오직 반 이재명, 탄핵 반대 그 하나로 다 뭉쳐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순수하게 싸우고 각별히 서로 조심합시다.